검수완박법 조항을 위헌성에 대해서 꼼꼼히 따진 적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 문제점을 저도 지적하고 후보자도 지적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를 진행하다가 기억나십니까? 4월 25일 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기립표결해가지고 일방 통과시킨 거?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생생하게 기억나시죠? 예. 국회의 법이 이렇게 3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토론을 하다가 끝났잖아요. 절차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을 남용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자유를 제한한다? 이거 범죄 아니에요? 후보자 지명을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작년 4월 18일부터 한 25일 동안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법 조항을 굉장히 위헌성에 대해서 꼼꼼히 따진 적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거기서 예. 이제 그 문제점을 저도 지적하고 후보자도 지적하면서 이 법안의 여러 가지 논의를 진행하다가 기억나십니까? 4월 25일 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기립표결해가지고 일방 통과시킨 거? 생생하게 기억하고 생생하게 기억나시죠? 예. 대한민국 법률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그렇게 한 당의 의지대로 치밀한 논의를 하는 와중에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진행이 됐어요. 그 이후에 벌어진 동물 국회 모습 언론을 통해서 다 보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위장 탈당에 의한 안건 조정위의 형해와 그리고 뒤이은 법사위에서의 일방 통과. 자, 그러면 김영두 후보자, 예. 국회의 법이 이렇게 토론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 3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토론을 하다가 끝났잖아요. 예. 이렇게 법이 통과돼도 되겠어요? 만들어진 법이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게 합리적인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죠? 절차적으로 좀 네.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을 남용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자유를 제한한다? 이거 범죄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특히 안건조정위를 형해화시키는 위장탈당에 의한 안건조정위 형해화는 2012년에 그 과거에 그 지적됐던 헌재에서도 유효하다고 지적됐던 일방적인 다수당의 입법의 독주를 막겠다는 차원에서 진행된 소위 수의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무시됐고요. 그다음에 법사위에서 의원들의 법안 심의결 이것이 법률심의의 요체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다 인정하시죠? 예. 자, 우리 인허가권을 신청하는데 허위 문서를 제출하면 인허가권 어떻게 합니까? 그 무효하지 않습니까? 무효가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와 같이 가장 중요한 요체인 요건을 절차가 완전히 무시된 법안이 간다면 그 법안의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겠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하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 국민들이 한 얘기를 여기 말씀드릴게요. 채찍을 했지만 줄서기는 인정했다. 컨닝을 했는데 성적은 유효하다. 술을 마시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헌재의 그 논리에 대해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자 조롱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2012년에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면서 우리 선배 국회의원들이 지향하고자 했던 의회에서의 의회 민주주의의 정착, 그다음에 다수에 의한 일방적 통과가 아니라 소수와의 대화, 타협을 통한 제대로 된 입법 법치주의의 확립, 이것이 깡그리 무시된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감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후폭풍이 뭐냐면요. 자, 보시죠. 지금 헌재에서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니까 앞으로 이와 같은 행태의 입법 과정, 참 국민들이 보기에도 창피한 그런 입법 과정들이 일방 다수당에 의해서 독주가 돼도 그냥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헌재가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와 같은 그 시대에 맞는
이념을 제대로 구현하면서, 그러나 그 속에서 의회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그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제대로 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비판을 받느냐? 여기서 저희가 이 중요한 사안을 작년 5월경 제소했는데 10개월을 끌었어요. 말씀대로 지적하셨잖아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판결 결정이 너무 늦게 한다. 그런데 이 결정이 왜 갑자기 잡혔냐? 4월 달에 김영두 후보자를 비롯한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변경이 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헌재에 대한 판결이 논리적 정합성도 떨어지고, 또한 그 판단 시기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고, 이러다 보니 정치 판결이라는 국민적 비난이 온 겁니다. 저는 김영두 후보자에게 요청을 드립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얘기 중에 전 제일 와닿는 게 이거예요. 판결 결정이 너무 늦다. 핵심적인 중요한 사안은 신속한 판단을 해줘서 그 판단에 따른 후속 조치는 정치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이루어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헌재는 그런 의미로 완전히 방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예.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만일 이번과 같은 안건 조정의 형해화가 이루어지고 입법 독주가 된다면 이 부분 국민이 용납해야 됩니까? 그 당시에 보면 참 황당했죠. 치열하게 논의하고 조문 하나하나 가지고 다투는데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그냥 거수표결 하고 나가서 법안이 통과시키는 모습 보면서 이래도 되냐고, 이렇게 법안을 만들어도 되느냐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법치주의, 헌법의 최후 보루를 하는 헌법재판관으로의 자세, 그다음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러니까 헌법이 갖고 있는 정치적 이념성은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이념성 기반에서 법률가로서 소신에 따른, 직업적 양심에 따른 그런 재판이 돼야지 국민들의 존중을 받는 거예요. 판결에 대해서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 판결, 아직은 논리적 정합성, 시대적 정신을 반영할 때 존중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하고 국민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판결을 하는데 어떻게 판결이 존중받고 있어요? 김영두 후보자가 갖고 있는 평소의 소신을 제가 잘 압니다.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차고도 중요한 사안에는 신속히 판결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 또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논리적으로 제대로 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와 있어요. 이게 창피해 죽겠어요. 국회도 창피한 노릇이지만 헌법재판소도 창피합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네, 후보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존경하는 유상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런 사안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고려할 점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만일 제가 재판관이 된다면 그 점을 명심해서 이 사법기관으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좀 충실히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